오늘 보신 것처럼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 우리 동네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까지 우리 병원으로 찾아오게 하려면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블로그 전문직 시리즈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블로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병원 블로그의 경우 땡땡역 이비인후과, 땡땡동 이비인후과 등 병원이 위치한 소재의 키워드를 잡기보다는 환자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나 시술명에 대한 키워드를 주력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환의 증상이나 원인, 해결 방법, 시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다 보니 블로그 방문자 수도 많고 블로그 체류 시간도 길어서 아마 노출이 더 잘 되고 블로그 지수도 더 높아짐으로써 지명 키워드 또한 잘 상위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어떻게 잘 써두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조금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대문에는 상호와 주로 관리하시는 시술에 대한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편도결석 수술 전문, 비중격 망곡증, 소아 알레르기 이렇게 세 가지를 써두신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블로그 상단 탭에도 증상과 시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방문자 수도 하루 2,000명 가까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병원 소개나 찾아오는 길 등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을 깔끔하게 해두고 진료 과목도 분야를 나눠서 원하는 정보를 더 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편도결석이나 비염 등 사람들이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많이 검색하는 것과 주로 시술하시는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따로 빼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검색량이 적게는 몇천 회, 많게는 1만 회 이상 되는 키워드들, 예를 들어 편도 제거 수술, 편도 결석, 사각턱 보톡스, 편도 결석 빼는 법 등 경쟁이 치열하고 조회량 또한 많은 키워드들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땡땡 이비인후과, 땡땡 안과, 땡땡 치과 등 지명을 포함한 키워드를 주로 노출시키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시술이나 증상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가끔 양천구 이비인후과, 목동 이비인후과 등의 지명만 잡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환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진료와 시술에 전문 특화되어 있으니까 멀리서도 찾아오시라는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어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증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한 컨텐츠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개선이 가능한지 등을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는데 편도 결석 관리가 겨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던가, 나도 몰랐던 혹은 이게 문제인가 질환인가 긴가민가 했던 증상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지로 설명해 주시고요. 몇 가지 치료법과 재발했을 때의 대안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아쉽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진료나 시술에 관련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컨텐츠가 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흡입기나 핀셋을 이용해서 빼기만 하면 되는지, 혹은 칼로 째서 빼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마취를 하게 되는지, 시술 과정에 대한 실제 사진이나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시술 사례를 잘 소개해둔 이비인후과 블로그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또 다른 편도결석 전문 이비인후과 블로그인데요. 여기는 블로그를 들어와 보시면 썸네일부터 직접적으로 시술 사진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의 경우 직접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눌러볼 확률이 큰 것이죠. 이렇게 흡입기를 이용해서 빼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도 올려주셨는데 조회수가 7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조금 작은 동네에서 내실 있게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마케팅을 요청하실 때 우리 지역 인근의 동명이나 영명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좀 노출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특정 시술이나 과목에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 우리 동네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까지 우리 병원으로 찾아오게 하려면 블로그 포스팅에 지명 키워드보다는 시술명, 증상명에 대한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술명을 타겟팅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환자가 우리 병원까지 굳이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전문성만 확실히 브랜딩할 수 있다면 멀리서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포스팅을 해보시고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 사례도 함께 소개해보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포스팅에 사용할 사례의 환자에게 동의를 얻고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내용에는 사용 범위와 기간에 관한 내용들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원장님 혹은 이비인후과 마케터 분이시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블로그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마케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